오늘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으셨네요. 네, 제가 밖에서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바쁘신 화면이 고르지 와중에.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야외시네요? 아, 건물 아닌데 일부러 밖에 이렇게 야외 배경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혹시 방송국에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죠? 척하면 척이죠. 오늘은 맞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또 어젠가요? SBS 비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 SBS 비즈 방송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의 반향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원화 저희도 스테이블 오늘 코인에 대한 이슈가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코인 가격이 비트를 포함해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죠. 근데 금 가격은 또 지금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코인이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번엔 좀 유난히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 지금 증시는 닫혀 있고 선물 시장 같은 게 조금 이제 반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비트코인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러우 전쟁 땐가 아니면 이전 미국과 이란 땐가 그때는 뭐 15%씩도 움직였는데 이번에 3% 4% 정도면 많이 안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랑은 그렇게 뭐 가까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유럽에 있는 두 국가가 크게 전투를 벌인다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벌써 그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세 개가 된다 또는 전면전이 이제 양상이 격화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직 뉴욕 시장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비트가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든 그게 경제 지표가 잘못 나오든 뭔가 이 돌발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고 떨어진 만큼 또 이 사태가 조기 진화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화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국채를 담보로 삼으니까 USDT랑 USDC가 달러의 지위를 좀 그 수요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랄까요? 규제화, 합법화에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한국도 그 움직임을 좀 따라가잖아요. 여기에 좀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연 발행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두 번째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이 통화 주권이 지켜지고 원화 가치가 지켜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은 통화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의 국내 반입 이런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건 해당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거 또는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를 한번 본격적으로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 디지털 경제에 우리도 이제 뭐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건 다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통화는 기축 통화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져 나갈수록 좋습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사용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는 기축 통화도 아니고 준 기축 통화도 아니고 외환 거래소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나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어떤 수요도 해외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빨리, 더 멀리, 뭐 더 훨씬 더 확산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디지털 결제가 잘 자리 잡아 있는데 여기에다 블록체인 위에 올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는 일단은 어떤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그냥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아니면은 디지털 결제 사업자, 몇몇 사업자들에게 좋은 이제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세한 의견은 지금은 더 이상 발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뒤처지지 않으려면 발행은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뭐 뒤처진다는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래서 뒤처지는 건 아니고요. 없다 그래서 뒤처지는 건 아니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선진국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그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시범 사업했다가 접은 사례가 있어요. 싱가폴도 이미 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싱가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간 결제에는 활용해 본 적이 있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대중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몇 년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왜 안 됐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좀 쓰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 그러면 없다면 뒤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해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 디지털 통화, 디지털 경제 여기에서 앞서 나간다, 뒤처지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는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지급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양도세 같은 것도 전면적으로 좀 아예 없애주거나 아니면 확 깎아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고 비트코인 현물이 발행해야 되고 물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하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의 상대국 통화 대비 절상을 노리고 그리고 국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해외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치가 알아서 절상이 될 거고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때 만들어져도 늦지 않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 아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에 좀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반대한다고 그게 멈추겠습니까? 발행이 될 그럼 거예요. 발행이 일단 될 건데 예. 그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음.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어떤 건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대중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공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 디지털 결제 또는 디지털 자산 투자 이런 쪽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이제 영역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STO도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를 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STO가 거래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는 킬코인을 합법화해서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하면 좋겠죠. 또 국내 산업 중에 해외 수출에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이끌고 있는 K-팝, K-콘텐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되거나 소비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킬코인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K-팝 가수의 어떤 콘텐츠를 KRW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뭐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국소적인 영역들에서는 KRW 스테이블 코인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서 뭐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지 말고 시범적으로 특히 공공부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으로 KRW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에서는 쓴다. 공무원들 월급은 이걸로 한번 지급해본다. 공무원들의 연금은 이걸로 한번 지급해본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보고 민간으로 확대시키고 이렇게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지. 사실상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요건을 확 낮춰서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게 해줘버리면 오히려 여기에 더 거품이 쌓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붐이 한 번에 일어나서 좀 구체화되기 전에 쫓아가기 급급한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을 합법화해서 너무 그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비축할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뿌리를 내려서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백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